안녕하십니까, 오호당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람이 언제 죽을 수 있는가, 건강이 약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오늘은 또 앞으로요 재미난 얘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흔히 이런 거 아시죠? 사도세자와 영조, 정조, 무슨 관계 있길래 그렇게 아들을 죽여야 했을까?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역사에 얽힌 많은 재미난 것들이 있잖아요. 이방원과 정도전의 관계, 또 이방원은 왕이 된 다음에 조광지처인 원경 왕후인가요? 민부인을 갖다가 왜 그렇게 냉대했을까? 또 정도전과 이방원은 왜 싸웠을까? 정몽주는 왜 이성계와 그렇게 해서 결국에 죽었을까? 많은 야사가 있고 설이 있지만 운명학으로요, 이것을 생일을 갖다가 다 알 수 있거든요. 대부분의 상당수의 인물들은 생년월일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다만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의 것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그레고리력을 쓰지 않고 율리우스역으로 이렇게 양력이 표시되어 있어서 틀립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그레고리력으로 변환시켜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레고리력, 율리우스역 변환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걸 다 조사해서 하는 건데요. 오늘은 태조 이성계의 인생의 산과 조선을 개국했던 대영웅이죠. 그분의 얘기를 조금 들려드릴까 합니다. 재미난 게 참 많습니다. 또 그 안에도 운명의 법칙이 이렇게 작용하는구나, 그런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이성계는 양력입니다. 양력으로 1364년 양력 11월 4일 날 태어났습니다. 생신은 물론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프로필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정확하면은 그 양반의 운명에 얽힌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한 바퀴 도는데 60년이 걸린다 그랬죠.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이것이 봄이고요, 여름이고 가을. 인생에서 가장 풍성한 때가 가을이고 그 사람이 가장 멋있어 보일 때가 바로 입동. 즉 가을이 끝나고 겨울로 들어설 때 그 사람의 광채가 제일 빛이 납니다. 해가 질 때 광이로움과 같다 그랬죠. 이성계는요, 이게 1339년이고요 1369년입니다. 1335년 11월 4일. 입춘 바닥, 입춘, 요거 되기 전에 태어났죠, 이때. 저는 제 생각에는 이성계가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활을 잘 쏘았다고 하는데, 저는 나중에 그렇게 됐을 거라 보고요. 물론 무인의 자식이니까요. 이성계가 원래 만주 쪽에, 한경도 북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몽고 제국의 관리, 즉 만호라 그래서 1만 호를 다스리는 총독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이성계는 몽골 제국의 만주 쪽에 있던, 그쪽에 있던 상당한 높은 집안의 출신입니다. 이성계의 어렸을 적의 몽골식 이름은 울루스 부카입니다. 광이롭고 크다, 그런 뜻입니다. 보통 그렇죠, 그죠? 울루스 부카. 빛나는, 부카는 또 풍요롭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이제 조선식으로는 성계라 이름을 지었는데, 나중에 이성계는 조선을 개국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바꿉니다. 굉장히 멋있어요. 이게 무슨 글자냐? 지평선 위에 해가 뜬다. 즉 아침이죠. 아침 단자를 썼습니다. 개명했어요. 새로운 왕조를 여니까 역사의 새로운 아침이다. 굉장히 멋있죠, 그죠? 이게 임금이 되면서 자신의 이름도 이렇게, 물론 신하들이 이렇게 바친 이름이겠지만, 그래서 이단입니다. 휘는 이제 임금의 이름을 휘라 그러는데요.
성계는 어릴 적의 이름이고요. 이성계 인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성계가요, 아버지와 같이 이제 몽골 제국의 관리, 총독의 아들이죠. 어려서 활을 잘 쏴서 신궁이고 꿈을 꿨고 그런 건 다 이제 다 좋은 얘기고요. 사실 근거도 없잖아요. 왕이 되고 나서 이렇게 보통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성계가요, 자, 여기가 이파입니다. 1339년에서 15년 지나니까 1354년이 되겠죠. 이 판은 어떤 때냐면요, 이 밑에가 땅이라고 보시면은 땅속입니다. 어떤 풀씨앗이 땅을 뚫고 나오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딱 뚫고 나오면은 이제 새싹이 났구나. 그래서 그 새싹이 귀여워서 아지, 송아지, 강아지처럼, 그래서 싸가지. 그래서 싸가지가 있다. 그게 원래 욕이 아니에요. 참 귀여운 싹이 났다 이런 뜻이죠. 그런 때가 있어요. 절기 중에. 그게 뭐냐면 1356년인데요. 이때를 보통 우리가 1년으로 치면 5월 20일경에 소만이라 그래서 소만. 5월 20일이 되면은 죽지 않은 나무 가지에서는 다 새잎이 나고 풀도 자라고 온 세상이 다 그린으로 변하죠. 그걸 실록이라 그러죠. 그죠? 실록이 나오는 때 이성계는 1356년에 아버지와 함께 고려로 투항을 했습니다. 즉 몽골 제국이 약해져 가니까 이제 흐름이 몽골이 망하게 생겼거든요. 원 제국이. 그 바람에 이제 고려로 이렇게 귀순을 했어요. 귀순을 하고 나서 고려 공민왕이 이성계를 보고 굉장히 잘생겼다, 씩씩하다, 그리고 활을 잘 쏜다는데 참 기특하다 해서 이렇게 포상도 하고, 그러면서 이성계는 조선으로, 그러니까 고려로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이제 울루스프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이성계라는 이름을 주로 쓰게 됩니다. 즉 사람의 운세는요, 이렇게 이파가 지나서 2.5년 30개월이 지날 때부터 그 사람의 일들이 점점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30년간 풀려갑니다. 이렇게 요 사이클이 이제 그 사람의 나름대로 이렇게 발전하는 때다. 그리고 풍성해지는 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누구나 인생의 30년은 별로고요. 나누면 30년은 나름 좋은 때입니다. 근데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시점은 여기에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다, 저 사람 돈 엄청 벌었어, 어떤 기업이 엄청나다, 이런 말이 나올 때쯤 되면 사실은 이쯤 와 있어요. 곧 이렇게 내리막을 가죠. 이성계는 1356년에 고려에 투항했는데요. 재미난 건요, 이 세상은 36년이 지나면은 어떤 시점에서도요, 36년이 지나면 흐름이 끝납니다. 무슨 얘기냐? 1300, 이게 굉장히 재미난 건데요. 더하기 36을 합시다. 자, 산수예요, 산수. 쉬워요. 1392년이죠. 이게 뭐냐? 바로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겁니다. 즉 공민왕은 이성계 부자를 받아들이면서 그 친구가 활 잘 쏘는 그 씩씩한 청년이 훗날 고려를 뒤엎고 나라를 세울 줄 전혀 몰랐겠죠. 그래서 이성계는 고려에 투항하면서 36년 뒤에 자신이 나라를 세우면서 개국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흔히 그죠? 쟤 키워줬더만 나중에 날 잡아먹네? 이런 말 할 수 있는데, 물론 이성계만의 뜻이 아니고 조선을 개국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정도전입니다. 정몽주의 후배고,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그 유교, 즉 그런 유학을 하던 사람들을 모아서 새로운 신진 세력으로서 이성계를 얼굴마담에 내세워서 이성계의 힘을 빌려서 조선을 세우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정도전에는 어떤 왕국이냐면, 조선은 신하들이 주로 다스리고 임금은 그냥 이렇게 흔히 입헌 군주제 비슷하게 군과 임금과 신하가 같이
다스린다 군신 공치라 그랬지만 정도전은 왕을 사실은 어떤 면에서 허수아비 만들려고 했던 거죠. 이성계를 내세워서. 그런데 이방원은 그걸 갖다 공란 못한 거죠. 그래서 가장 큰 공신은 정도전이고요. 나중에 또 시간 되면 정도전과 이방원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렇게 사주를 통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아무튼 돌아가서 그죠. 그래서 이성계가 고려의 이제 신하가 돼서 결국 뭐 여러 전투에서 이기는데요. 이성계가 결정적으로 큰 군공을 세우는 게 뭐냐면 가을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양력 8월이고요. 9월이고 10월 8일경에 한로라고 있어요. 1310년 뒤니까 1379년쯤이 되는데요. 바로 그 다음에 1380년에 흔히 황산대첩이라고 외구의 장수 아지발도를 갖다가 뭐 그죠 이렇게 무참하게 뭐 한 방에 보냈다. 황산대첩. 뭐 그렇게 다 죽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산천이 피로 물들었다 하는 이성계의 혁혁한 공을 세우죠. 이때부터 이성계는 사실 고려의 대세가 된 거죠. 다만 그죠. 참 안타까운 것은 결국 이때가 되면 이제 기울거든요. 이성계가 나라를 세운 것은 1392년으로서 사실 이성계는 굳이 자기가 왕이 되거나 나라를 세우려고 저는 하지 않았다 봐요. 그건 정도전의 푸시가 강했고 이방원도 찬성했기 때문에 이성계가 이렇게 사주를 보면요. 이성계는요. 사주가 굉장히 그 절제가 있고 어진 사람입니다. 사주를 뭐 이렇게 소개를 지금 할 시간이 안 되겠지만 굉장히 이렇게 어진 사람이라서 그렇게 막 대단한 어떤 뒤엎어버리는 그런 관심이 별로 없었을 거라고 봐요. 아무튼 이성계가요. 조선을 개국하면서 그해 말에서 낙마를 합니다. 그게 뭐냐? 이성계는 끝났다는 사실은 그게 시그널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개국은 이성계가 세웠다기보다도 정도전과 이방원이가 세웠다. 그래서 이방원과 정도전의 투쟁 끝에 이방원이가 정도전을 죽이고 자기가 왕위에 오르죠. 그 앞에 뭐 정종 내세우고 그러면서 그죠? 이성계가 개국을 한 뒤로부터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자식들 간에 1차 왕자의 난, 2차 왕자의 난 하면서 그래서 이성계가 정말 실망하고 나는 왕이 싫다. 왕 자리가 싫다. 그래서 1339년 지난 이 무렵에 그 직전에 1338년 한 해로 치면은 1월 말경에 그냥 왕위를 갖다가 이렇게 넘겨주고 그냥 자기 원래 고향 한경도 회령인데요. 함흥이죠. 함흥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갔는데 여러 신하를 보내도 이제 왕이 그죠? 이렇게 성질나서 가보니까 이게 좀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뭐 신하 성성린이니 뭐 무학대사를 보내서 황궁하시라 돌아오시라 했는데 이성계가 버티다가 역시 또 작은 또 한번 조사이를 시켜서 한번 싸웠다가 진 다음에 어쩔 수 없구나. 그래 내가 아들 체면 때문에 내가 돌아가 준다. 해서 1403년인가 이때 황궁을 해요. 본인은 아무런 미련도 없고 그때 와이프도 죽었고 뭐 자기 그 방석 뭐 걔도 막내 아들이죠. 죽었죠. 뭐 재미없잖아요. 그냥 이제 자기 허수아비죠. 그러다 풍도 오고요. 그러다가 결국 이성계가 지난 시기겠지만 충분 근처가 충분히 1407년이 되는데 풍으로 고생하다가 1409년에 그냥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때는 이제 태종이 이방원이가 대통령이 아니라 그죠? 왕을 하고 있을 때인데 이때 죽으면서 그냥 이제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권력이라는 게 이렇게 쓸데없는 거구나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일종의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아마도 그냥 편히 그냥 어떤 면에서는 돌아가셨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이성계의 일대기 운세를 통해서 보면 너무나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앞으로 이런 케이스를 제가 무수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자,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